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모전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공모전 시작하기에 앞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장들은 아무래도 공모전 수상 방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격 검증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다 놓아 보았고요. 제가 수상해본 공모전 횟수는 24번 정도 됩니다. 영상 분야, 사진 분야, 그 외 제품 분야 등 다양하게 수상을 하였는데 그중 단연 비중이 높은 것은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 공모전 말고도 다른 공모전을 준비하기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모전을 수상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사실 시작하는 것도 정말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만약 이런 동기부여나 해야 하는 이유를 못 찾고 시작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작업 시간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왜 공모전을 해야 할까 이유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공모전을 시작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모전을 할 것 같나요? 일단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이유 두 가지는 수상 경력과 또 이제 수상 상금이 될 것입니다. 공모전을 수상하게 되면은 수상 경력도 쌓이고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도 기록을 할 수가 있죠. 공모전을 통해 받은 상금으로 이제 제가 못 샀던 걸 사고 먹고 싶었던 거 먹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할 수 있겠죠. 저는 수상 경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었는데요.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다양하게 작업을 해보았고 열심히 했구나 하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공모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그림 그리는 일밖에 없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막연함이 좀 많아져서 그런 점들도 이제 제가 공모전에 도전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팀 작업보다는 제가 혼자서 진행한 작업이 훨씬 더 많긴 한데요. 물론 혼자서 진행을 해도 수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공모전을 해보면서 이제 수상작들을 분석해보니까 팀 작업을 한 작품들이 수상 확률이 더 높았었고 또 심사위원들은 팀 작업을 한 작품들을 더 높은 상으로 선정한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인원들로 구성을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은 공모전 수상에 열의가 있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공모전 수상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모전이 있고 또 수상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막상 혼자 이제 막 시도를 하려니까 좀 겁도 나고 들기도 하고 그래서 팀원을 구해서 공모전을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대학 내에서 동기들이나 선후배랑 같이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냥 무작정 친하다는 이유로 같이 하기보다 그냥 친한 친구여도 좀 공모전에 열의가 있는 친구들과 같이 팀을 꾸려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보통은 수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은 수상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수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공모전에 대한 노하우도 조금씩은 축적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모전 수상 한 번 가지고 만족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스펙업 같은 네이버 카페나 공모전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제 공모전을 같이 할 팀원을 구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학교 내에서 구하기가 힘들다면은 이제 외부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 주제도 수상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자다 보니 전자제품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포유 디지털에서 실시하는 아이뮤즈 UCC 공모전에서 2번 정도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다 수상을 했었고 또 이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재미가 있었고 만족스럽게 잘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 그런 관련 브랜드 주제로 된 공모전 참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런 분야 쪽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작업 과정도 재미가 없고 당연히 좋은 작품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 쪽에 주제를 가진 공모전을 나가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분야는 환경, 정책, 제품,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하니까 본인이 이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모전 어떻게 찾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공모전 포털 사이트 여러 군데와 스펙업이란 네이버 카페에서 주로 찾았었는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정글, 캠퍼스몬, 네티즌, 싱굿, 위비티 위주로 찾아보았었고요. 이제 스펙업 카페에 들어가면은 매달 몇 주차 공모전 목록이 매주 업데이트가 되면서 올라와요. 공모전 사이트 같은 경우 여러 군데를 계속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이트에는 게시되어 있는 공모전이 또 다른 사이트에는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공모전도 발견하게 돼서 수상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나와 맞는 주제의 공모전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공모전들과 참가 기간
상금, 금액 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다고 한 사이트에서 찾기보다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서 찾아보면 좀 더 공모전 수상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만약 정말 하고 싶은 공모전이 있는데 기간이 일주일,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이 능력이 되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을 만들고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한다면은 저는 정말 그게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정말 급하게 이틀 만에 만들고 참관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잠도 3시간도 못 자면서 거의 컴퓨터 앞에만 계속 앉아서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제작에 임해야 좋은 결과물도 나오고 또 좋은 수상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요? 공모전을 선정할 때 내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면서 작업 기간에 무리 없이 공모전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수상하게 되면은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이 항상 붙었습니다. 요즘은 좀 완화되어서 저작권을 귀속시키진 않고 해당 작품으로 주최사의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조건 정도로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작권을 주최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거는 공모전이 많습니다. 특히 기획, 아이디어, 시나리오 이런 등의 분야는 이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이 되면은 그 작품이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내 작품이 아니라 그 주최사의 작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내가 만든 작품 혹은 아이디어가 공모전에 내기에는 좀 아깝다 생각이 된다면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공모전을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모전을 하기 전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공모전 처음 시작은 좀 어렵지만은 많이 도전해보고 또 수상도 해보신다면은 이제 마음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작업 능력도 올라가고 노하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전 잘 준비하셔서 수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